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이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수업 시간이 됐는데요. 세월이 참 빠르죠.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이렇게 일주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 수업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왔어요. 그죠? 앞으로는 점점 더 빨라진대요. 누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인생 사는 게 자기 나이하고 시속하고 같대요. 즉 20대는 시속 20km고 30대는 30km고 50대는 50km로 세월이 빨리 간대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겁니다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현재 학생 신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이 영원히 그런 건 아니다. 즉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자기의 열정을 쏟아서 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대학교 생활 4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길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결코 인생을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 4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길은 건 아니다. 물론 여기 대학원도 이제 과정도 있고 더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주먹구로 따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최선을 좀 다하세요. 뭘 하든지.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세요. 뭐든지. 그러면 더 많은 걸 얻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적당히 사는 거의 차이라고 볼까요?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런 마음,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중에 언제든 간에 지금을 봤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을 평가했을 때 내가 정말 후회 없는 대학교 생활을 했노라. 나는 정말 알차고 정말 재미나게 살았노라. 라고 스스로 만족이 되면은 그거는 성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 좀 더 할걸. 요즘 아쉽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부족한.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본인밖에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본인과 본인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나 정말 연 없이 했다. 인생 성공이에요. 인간 승리예요. 그런데 그때 조금 더 할걸. 그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도록 오늘 하루하루 1년, 한 달 이 시간이 흘릴수록 아쉬움이 없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뭐냐? 체질 판단에 있어서 용모 사기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체질 판단이 왜 중요했느냐?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데 체질별 차이, 예를 들어서 소음이는 손발이 차갑다, 소연이 성격이 급하다, 이건 다 알아요. 웬만한 인터넷이나 웬만한 서적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할 때 기준이 있냐 없냐, 또 제대로 판단하냐 안 하냐. 그래서 사상의학에서 중요한 건 체질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게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경우도 몇십 년간 이것만 공부를 해왔고 진료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100% 알아맞춘다. 나도 이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또 그것도 포기할 거다? 이건 아니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 수업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은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20% 에러는 있을 수 있죠. 그래도 80% 확률로 사람을 맞춘다는 건 엄청나게 높은 숫자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할 건 이제 용모사기론인데 그걸 이제 보면요. 지금 요 사진들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체형기상론인데요. 사람의 몸집,
체형이 어디가 크냐, 적으냐를 봐서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움직일 때나 행동할 때 나타나는 기상, 그 느낌, 그걸 말이에요. 자, 이 사진을 봅시다. 자, 이 사진 뭐, 야구 좋아해요? 야구 선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자, 이런 얼굴들이, 자, 시합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모습 보고 졌다고 말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일 거야. 이긴 것 같죠? 왜냐면, 얼굴이 어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잖아. 예, 즐거워 보이면은, 그것이 바로, 벌써 표시가 나는 거야.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시합에 이겼다, 졌다. 또 우리도 주변에 어때요? 친구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간에 이렇게 봐서, 당신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 언짢은 일 있었어? 이렇게 알아내죠. 어떻게 알아요? 표정을 보고, 느낌으로. 그렇다고, 사람이 기쁘다, 슬프다 할 때, 얼굴 모양이, 뭐 광대뼈가 이쪽으로 간다든지, 눈이 이쪽으로 이러지 않죠. 이목구비는 그냥 있지만, 시무룩한 얼굴과, 그걸 웃는 얼굴에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달라. 또 우리가 웃어도, 쓴 웃음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쓴 웃음. 그때 표정에, 해요. 웃긴 웃어도 어색해. 그죠? 우리가 또 그런 얘기 하죠. 아주 기뻐도 울고 눈물이 나오고 슬퍼도 눈물이 나온다. 그 눈물이 같을까요? 표정이 같을까요? 다르죠. 눈물은 흘린 거 똑같지. 표정은 다르죠. 그걸 보고 알아내는 거야. 즉, 그건 느낌이야. 근데 그 느낌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모사기론에서는 그 느낌을 중시하고 느낌으로 아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진을 봐서는 경기를 이겼다. 기쁘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슬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체질 판단론을 보면은 크게 이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5가지 방법이 다 중요한데, 체형기상론,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오늘 할 건 용모사기론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질재간론, 항심시민론, 체질병증론, 이렇게 순서대로도 해나갈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체질 판단하는 것이 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하나가 100% 이게 아니라 다 필요한 거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다 필요한 거야. 필요한 것이지, 그걸 어디다, 이게, 다른 건 다 무시하고 하나만 한다. 뭐,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에러율이 높아지겠죠. 근데 5가지를 유유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서 본다면 에러율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이 그거를 이제 도표하는데, 체형기상과 용모사기는 신체를 보는 거야. 몸을 보는 거야. 몸의 느낌. 근데 체형기상론은 가만히 있을 때 뭐 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크다, 가슴이 크다,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큰 사람도, 어깨가 큰 사람도 시무룩하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약해 보이죠? 가슴이 찝다 하더라도 막 활기차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기가 뜨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용모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체적인 걸 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걸 보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와 별개로. 그건 성질재간과 항심시민론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에 해당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는 체형기상에서 이제 용모사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뭐 또 5가지 중에 하나는 어디 갔어? 그는 그 체질별로 병증이 또 달라요. 감기 걸렸다든지, 뭐 오한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토를 한다든지, 뭐 체했다 이럴 때 병증이 달라요. 체질별로. 이제 그걸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전문적인 건 있죠. 근데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알기 쉬운 걸로 하면은 또 이제 쉽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또 다음을 봅시다. 우리가 용모 사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용모가 단정하여. 그런 얘기 들어보죠. 우리 국민학교 때 상 타는 거 보면은.
이 학생은 용모가 단정하고 행동이 방정하여. 방정 맞다는 뜻이 아니라 모방자죠. 네모 반듯반듯하게 올바라서 이런 뜻이죠. 근데 용모 이야기네. 그럴 때 용모로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용모. 드러나는 모양. 그리고 사기는 뭐냐? 이 사기가 사가 말사자.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느낌이 사기예요. 그래서 그 용모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나타나는 특징, 행동을 했을 때의 특징을 말하는 거고, 사기는 음성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 애인끼리 말하는 음성하고 이 원수지간에 말하는 음성하고 같을까요? 또 어른이 아랫사람한테 말할 때와 친구들한테 말할 때 서로 같을까요? 서로 다르죠. 목소리가 달라요. 톤이 달라요. 그죠? 그게 목소리만 듣고 참 대단해요. 우리는 전화기 있죠. 전화기 딱 듣는 순간 여보세요 하면 누군지 알아. 그리고 당신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어서 금방 알아요. 목소리 몇 마디 말고.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 얼굴도 안 보거든. 우리는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 그 정도로 우리는 뛰어나단 말이에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말한다 생각하면 편해요. 자, 다시 말하면은 물론 그런 건 있지. 전화기를 받으면은 눈과 코와 입은 정보를 차단하고 귀로만 집중을 해. 사람 느낌. 왜냐면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얼굴을 봤을 때 보면서 목소리를 들을 때와 전화기로 목소리 들을 때와 느낌이 다르고 집중도가 달라요. 즉 다시 말하면은 전화기를 받았을 때 집중도가 무지 뛰어나져요. 그 이유는 청각 쪽으로 기운을 모으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용모, 표정이라든지 느낌과 또 말투가 서로 다르다. 그걸 알아내는 거고요. 또 부수적으로는 피부가 두껍다, 얇다, 성글다, 뭐 털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아는 방법이에요. 또 맥을 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맥진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려워요. 맥을 내가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나도 그렇게 무지하게 뛰어나게 뭐 맥을 하다 다 한다 라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맥이 어렵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3만 명을 진찰을 하고 맥을 잡으면 맥을 기초는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말이 3만 명이지 무수히 많은 숫자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기초가 좀 닦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맥지는 있습니다만 요거는 생략할 거다. 자, 다음을 봅시다. 자, 이 사진을 봅시다. 자, 어떤 사진일까요? 경기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니면 경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끝나서 이랬을까요? 뭐라고요? 느낌으로 봐봐요. 경기 시작일까요? 아니지. 끝나고선 뭔가 끝났든지 아니면은 도중에 뭐 골을 넣었다든지 이러고선 기쁜 얼굴이죠. 그죠? 이게 슬픈 얼굴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진이야. 이런 사진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이 경기에서 이겼든지 아니면 골을 넣던지 즐거운 얼굴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 얼굴이 이목비가 달라졌을까? 아니죠.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 체질별로도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네요. 자, 이 사람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죠. 자, 이 사람, 경기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표정을 보니 당연히 이긴 것 같죠. 그죠? 자, 이 사람은 어떨까요? 경기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우는 모양 보니까 어때요? 진 것 같죠? 이 사람은 어떨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요 사람도 그렇고. 당연히 진 것 같죠. 그죠? 자, 요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도 지고. 자, 이 사람은 어때요? 신이 나서 막 환호하는 표정이죠. 이렇게 달라요. 자, 다시 보면은 운동선수들이나 운동선수뿐이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사람 얼굴을 봤을 때 표정에 따라서 기상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저 사람이 기쁘구나 슬프구나 경기가 이겼구나 시작도 안 했구나 끝났구나
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죠. 그죠? 뭐 사실은 뭐 다 아는 얘기죠. 자,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어때요? 이게 싸우는 얼굴일까? 아니면 서로 사랑스러운 얼굴일까요? 뭐 뽀뽀하고 둘이 남녀가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뽀뽀하니까 어때요? 사랑스러운 표정이지. 특히 또 이럴 때 뭐 뽀뽀할 때 눈을 딱 감죠. 왜 그럴까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뽀뽀를 할 때 눈 뜨고 뽀뽀하는 사람은 땀만 먹는다고. 그죠? 왜 그럴까요? 뽀뽀를 할 때는 이 피부 감촉으로 온갖 집중을 해요. 그럴 때 눈을 감으면은 피부 감촉이 더 뛰어나져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정전이 됐어. 밤중에 정전이 되면 어때? 손으로 더듬어. 그죠? 그런데 손의 느낌이 뭐가 딱딱 금방 알죠? 그런데 낮에 헌할 때 손으로 만져봐. 밤에 만질 때 손의 느낌하고 같은지 달라요. 깜깜하고 정전이 됐을 때는 손의 감각이 더 뛰어나요. 왜냐면 손밖에 없으니까. 손으로 기운을 집중해요. 그래서 손의 느낌이 더 뛰어나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낮에는 그게 안 돼. 눈으로도 보고 손도 느끼고 냄새도 맡고 귀로 듣고 막 복잡하게 다 느끼니까 손으로 갈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느낌이 떨어져요. 또 여러분들 그거 느껴요? 밤에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 느껴요? 같은 소리라도 더 잘 들려. 왜 그럴까요? 밤에는 깜깜해. 특히 어두운 때 특히 더 그래. 그러면은 소리가 여러분 그거 느끼죠? 밤에 자다 모기 덤빌 때 봐봐요. 모기도 낮에도 돌아다녀. 불 켰을 때 돌아다녀.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불 끄고 누우면 모기도 왜 이렇게 커? 윙 하니까 헬리콥터 오는 소리 같아. 희한하죠? 불을 끄면은 눈이 차단이 돼. 그죠? 안 보이죠? 그리고 청각 쪽으로 기운이 다 집결이 돼. 귀 쪽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똑같은 모기인데 모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불 껐다고 뭐 더 세게 날르고 이러지 않죠. 똑같이 날르지. 근데 그 소리가 더 잘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라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목비구가 있는데 오감이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운을 쏠릴 때 다른 걸 차단하고 더 기운을 집중할 때는 더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뽀뽀를 할 때는 피부의 감촉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당연하겠죠. 그랬을 때는 눈도 감고 귀도 안 들리게 하고 입으로만 집중하면 더 잘 들리겠네. 그래서 뽀뽀를 할 때 한밤중에 뽀뽀하는 게 깜깜한 밤중에 뽀뽀가 더 감미롭겠어요? 아니면 한낮에 뽀뽀가 더 감미롭겠어요? 시끄러운 데서 뽀뽀가 감미롭겠어요? 아니면 조용한 데서 뽀뽀가 좋겠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조용하고 깜깜하고 뭔가 뽀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거. 피부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마치 뽀뽀하는 거에 요령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뽀뽀를 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뽀뽀를 하는데 눈을 떴다 이 얘기는 뭘까요? 뽀뽀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딴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배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 사람 두 사람이 뽀뽀를 하는데 화가 난 걸까? 아니면은 서로 사랑스러운 얼굴일까? 사랑스러운 얼굴이야.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죠? 다 아는 이야기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체질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소양인의 느낌이 있는지 태음인의 느낌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쭉 공부를 하면은 있다고 얘기하고요. 자, 이 얼굴 어떨까요? 자, 사랑스러운 얼굴이 아니면 화가 난 얼굴이 아니면 슬픈 얼굴이에요. 뭔가 헤어지면서 아니면 뭔가 슬픔에 젖어서 아니면 이별을 하든지 아니면 나 내용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오죠. 최소한 사람 만나서 반가운 얼굴은 아니지. 쓸쓸한 듯한 눈빛이죠. 그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들이 온단 말이야. 이 사람 보면은. 자, 또 다른 모습. 자, 이런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얼굴일까요? 아니면 분노한 얼굴일까요? 당연히 분노한 거지. 이건 팔레스타인인 그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내쫓아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이 얼굴을 보고 누가 사랑스럽다, 애정스럽다, 이런 말 듣겠어요? 아니죠. 분노에 차서 진짜 어이가 없고 분노에 찬 얼굴이에요.
이걸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똑같은 얼굴인데도 표정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죠. 그 느낌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만화입니다만 어때요? 이게 사랑스러운 얼굴이야? 아니면 분노한 얼굴일까요? 분노한 거지. 그러니까 뭐 분노해서 막 기가 막 뜨는 거지. 만화입니다만. 만화를 보고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태양인의 용모에 좀 살펴볼게요. 자, 태양인은 전체적으로 인상이 어떠냐? 용모가 뚜렷하고 인상이 강하대요. 그리고 과단성이 있어. 즉, 태양인은 뭘 하면 콱! 해붙이는 사람. 근데 콱 한다는 게 뭘까요? 좋은 말로 하면 과단성이, 나쁘게 말하면 겁이 없는 거야. 자, 전쟁이 터졌다. 전투가 벌어졌어요. 옆에 사람이 전우가 죽었어요. 내 전우를 누가 죽였어? 이럴 수 있어. 먼저 뛰쳐나. 누가 먼저 죽을까요? 먼저 뛰쳐나간 놈이 죽어요. 그래서 태양인들이 쉽게 잘 죽어요. 전쟁터에서. 또 울분 때문에 죽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일합방이 됐다. 나라가 망했어. 울분에 차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총 들고 만주 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활복 자살하든지 기타 등등등등 이럴 수가 있어요. 즉 좋게 말하면은 애국지사가 되고 나쁘게 말하면은 테러리스트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죠. 극단적인 경우지만 즉 태양인은 그 인상도 강하고 뭔가 이를 굵고 짧게 팍 하는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되게 태양인들은 인상이 강해서 사람들이 보면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런 어떤 특징들. 저 사람 보면 딱 기억을 잘 해요. 정작 태양인 본인은 딴 사람 기억을 못해도 딴 사람들은 태양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적인 요소를 볼까요? 얼굴은 전체로 약간 둥근해. 사실 다 둥근하네. 각진 사람도 있는데 조금. 요건 좀 별론데 안광이 빛난다. 이건 맞아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언뜻 딱 보면은 그 눈빛이 강렬해서 무섭다. 호랑이 눈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호랑이 눈빛이 밤에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체구도 왜소하고 몸도 쭈는데 태양이 확 불어터면 눈빛이 해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가 있대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마가 넓다. 이마처럼 좁지는 않아. 이마가 좀 넓은 편 사람이 많아서 뭔가 시원시원하다. 우리 사람을 볼 때에도 이마가 좁은 사람 아니고 넓은 사람이 있는데 좁은 사람은 답답해. 넓은 사람은 시원시원해.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여자들 중에 이 머리카락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그리고 소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그 특히 여자들 중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습니다만 이마를 이렇게 이마를 밝게 하면은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자신감이 붙어. 다시 말할게요. 여자들이 특히 여드름이 생겼다든지 뭐 이러면 자꾸 부끄러워서 이렇게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좋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밝고 훤하게 하면은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져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태양인이 그게 좀 강하고 귀가 크고 발달하다. 태양인은 이청천시, 귀로써 천시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잘 들리고 이렇게 귀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무슨 소리가 들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럼 멀리서 수근수근해도 그 소리가 들려요. 태양인은 그래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나요.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매가 매섭다. 뭔가 강인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요. 태양인은 여기서 이게 사실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목덜미에 고추 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개최해 소통시키는 과당성이 있다 써놨어요. 무슨 뜻이냐? 태양인은 그 목덜미 있죠. 요 위로 기상이 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태양인은 패대간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가 떠요. 뜨는데 이게 수룩할 때 이게 기상이 뜨겠어? 아니면 내가 화가 났다가 목이 확 할 때 기상이 뜨겠어요? 화가 났다든지 흥분이 됐다는 할 때 이게 뭐 확 뜨겠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기상이 뜨는 사람들이 주저할까? 팍팍 일저질린다고. 좋게 말하면 개척정신이 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일저질리는 거야. 앞뒤 생각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고. 또 그러니까 또 무모한 일을 해요. 그게 또 태양인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새로운 것들, 안 되는 것도 만들게 해. 되도록 만들어.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태양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개척하고 소통시킨다. 그리고 과단성이 있어야 돼. 일을 하면 팍팍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될 것도 안 돼요.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인의 사기는 어떠냐? 사기. 목소리 같은 거. 목소리는 크고 당연하게 크겠죠. 맑으면 멀리까지. 그래 이거를 목소리가 쭉 멀리까지 퍼져나간대. 그 기상이 강해서. 그게 태양인의 특징이래. 자, 다시 말하면은 태양인은 화가 났다 흥분할 때 촥 쉽게 흥분도 되고 쉽게 열정에 찰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목소리 톤이 떠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태양을 보면 너 왜 화났어? 왜 흥분해?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또 선배가 후배를 보면 어떨까? 너 왜 건방지고 왜 덤벼? 너 뭐 불만 있어?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해가 되시겠죠? 또 상사가 태양인이다. 그럼 부하가 우리 상사는 맨날 나만 보면 화를 내? 맨날 신경질이야?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목소리가 뜨니까, 크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양인이셨는데 그 연설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기회 되면은 그 연설 뭐 이런 거 가끔 이게 녹음된 게 돌아다니더라고. 딱 들어보면은 카랑카랑해. 그리고 청중을 휘어잡아요. 적당히 흐지부지 이러지 않아요. 휘어잡아서 팍팍 나간다고. 그게 태양인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맑고 청하니까 멀리까지 소리가 들리겠죠.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거를 한 번 더 들으면 곡대성고다 이런 얘기다. 목소리가 크고 음성이 높고 맑으면서도 둥글다. 사실 한문이입니다. 이거 번역하기 좀 그래서 한문으로 적어놨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죠? 어쩌면 목소리가 크다, 뭔가 웅장하다, 그리고 청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태양이는. 그리고 또 말이 많고 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기 말을 하고 흥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호흡기가 크므로 목소리가 높다. 음성이 맑고 원만하네. 상음은 각치궁상호 알죠? 궁상각치호 이런 거 배웠어요? 오음. 우리나라 옛날에는 음이 5가지가 있었대. 궁상각치호. 각치궁상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요거 상음은 이제 의에다 이제 금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근데 사실 와닿지 않지. 금은 쇠소리야, 쇠소리. 금의 소리는 뭔가 가을의 소리이기 때문에 뭔가 잘라지고 깽깽 우리 깽새 같은 소리 깽깽깽깽 하면 어때? 느낌이 살벌하지. 그래서 태양의 목소리가 살성이 있어요. 되게 강하다고.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태양이라는 특징은 그 형체가 여기 뇌추인데 이게 한문으로 쓴 거예요. 여기 하나의 글자 이게 뭐지? 반각 처리가 안 돼서 다시 말하면 뇌추지 기세. 요거 글자가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뇌추지 기세가 강화하다. 이건 이제 아까 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 요거 지금 요거 나온 거 있죠? 요거를 지금 요것을 번역한 게 아까 그 내용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체형은 뇌추라는 건 목덜미 쪽을 말해요. 뇌추가 기세, 뜨는 기세가 강하다. 그리고 소통, 안 되는 거를 뚫고 나가. 뭔가 만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소통하는 기운이 좋고, 또한 과단성 있게 하더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보속도로 만들어 밀어붙여 과단성 있게 했어요. 하기에 또 그런 과단성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쟁에서 읽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또 과단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 독재자 소리를 듣겠죠. 다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지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쨌든 사상의학적 입장에서는 태양인들이 이렇게 과단성 있게 일을 하더라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건 이제 그 태양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사실은 뭐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 안에도 뭐 무궁무진하죠. 태양인의 특징 어떻게 요 몇 마디 말로 다 설명이 되겠어. 하지만 분명한 거는 기상이 뜨고 그 웅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는 소양이네요. 소양이는 어떠냐? 전체적인 인상이 날카롭고 야무지다. 뭔가 사무라이 같고 느낌이 딱 이런 눈을 이렇게 올리니까 어때요? 뭔가 좀 날카로워 보이죠? 그런 느낌들이 좀 와요. 소양인들은 날카롭고 야무지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지. 그리고 날래고 강맹해 보이더라. 뭔가 그냥 샥 하는 게 좀 있어요. 뭐 입술이 얇다. 뭐 턱이 좁고 뾰족하다. 안광이 밝다. 이마가 돌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입술 얇다고 다 소양이니까 이건 아니지. 다만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전체적인 경향이 입술이 얇으면 더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좀, 소연의 상체는 왕성해 보이지만 하체가 약하다. 가슴은 충실하다. 자, 소양이는 비 대신 소라고 그랬어요. 그죠? 비 대신 소니까 뭔가 확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충실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아래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소양이를 보면은 나 지난번에 역삼각형 같은 느낌. 말이 좋아서 역삼각형 거꾸로 말하면 못해. 다리는 약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걸음걸이는 가벼워 발작 소리가 요란해 씩씩함을 좋아한다. 나는 뭐 어깨로 기운이 들어가고 막 휘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발걸음은 경쾌하게 비가 좀 왔다.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이 잘 튀어요. 그 구두 앞코가 해진다든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소양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소양인은 발끈한 성질이 있다. 욱하는 게 있어. 지구는 못 살아. 뭐야? 네가 뭔데? 라도 욱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빚지고는 못 산다는 거는 친구가 선물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받았어. 받고 입 딱 실 줄 못해. 하나 받으면 두 개를 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나 받고 하나를 내도 미안해. 소양인들은. 그래서 소양인의 특징은 받으면은 자꾸 베풀려고 그러더라. 갚아야 되더라. 그리고 행동과 대처가 남보다 빠르다. 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된다면 빨리빨리 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얽힌 회의를 성질을 못하고 먼저 화를 내거나 의견을 먼저 내 뜻대로 먼저 말하거든. 그래서 손해봐. 소양인들은. 진중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또 단점들이 좀 있죠. 소양의 목소리는 어떠냐? 목소리가 맑고 낭낭해서 말이 많다. 소양인이 말이 많아. 그래서 입 전체를 약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도 좀 받아요. 소양인들은. 그리고 말이 빠르고 고음이다. 무지히 빨라.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도 빨라서. 그 정도로 고음과 빠르다. 그러니까 태양인과는 좀 달라요. 태양인은 웅장하고 뭔가 청중 휘어담는 이런 느낌이고 소양은 제제제제제 하는 게. 이 표현 이해가 될까요? 태양에는 묵직하게 나가는 거고 소양에는 목소리가 크면서 제제제제 조잘거린다라는 느낌. 뭐 조잘거리는 건 아니지. 근데 그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곡소 성첨이라는 표현 써요. 곡소 목소리는 좀 작고 그러면서도 그 음성은 날카롭다. 첨예하다. 끄트머리 이런 말이죠. 첨예. 또 급하게 가더라. 급히하다라는 거야. 같은 말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후닥닥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그런. 그리고 어운이 맑고 기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는 하나의 관점이죠. 그래서 소양인은 어떠냐? 소양의 체형은 상성하와. 아까 얘기했죠. 위는 왕성하고 아래는 하고 아까 했던 거랑 그 번역이라 표현해. 자, 요거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야. 요걸 그대로. 아까 걸 번역한 이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흉실족경이다. 가슴은 실하고, 족경, 발은 가벼워. 가슴은 발달에 대해서 뭔가 좀 듬직해 보이지만, 발은 경쾌해서 뭔가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표의 호용. 뭔가 날카로운 거야. 딱딱 부러지고. 그리고 호용. 용감한 걸 좋아해요. 적당히 하질 않아요. 이제 그런. 하지만, 그러면 되게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체격이 큰 걸로 생각하는데, 체격이 작은 소양인도 많아요, 생각보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소양인이 큰 편이 많아요. 근데 약 10명 중에 약 7, 8명은 체형이 좀 크고요. 2, 3명 꼴은 체형이 약해요. 왜소해요. 그래서 마치 소음인 같아. 근데 사실은 소양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소양인 중에 약 20, 30%는 체구가 작아서 소음인으로 간혹 오해받기도 하더라. 사실은 그게 아닌데. 태음인은 어떠냐? 이제 태음인을 좀 볼게요. 중후하고 점잖다. 점잖아.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점잖고 위험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맹기작거리는 거지.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개별적으로 입술이 두껍다. 입술 두꺼워요. 그래서 뭔가 뭘 먹어도 수더분하고 그냥 수더분에 넘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목 부위가 크고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하고 콧망울이 두툼하고 하악이라 이거 아래턱을 말하는 거야. 이거 옆에 턱. 하악이 말이야. 그래서 마치 태음인을 보면 아까 이렇게 네모진 듯한 느낌. 이게 발달이 돼서. 그리고 광대뼈도 좀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고 근데 볼살이 반드시 있어요. 태음인들은. 물론 태음인인데 며칠 굶었다든지 밥을 못 먹어서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러면 홀쭉해지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태음인인데 정상적인 태음인이고 몸이 좋다 이러면은 대부분 이 하악과 이 아래 볼이 두툼해져요. 그래서 보기 좋죠. 그래서 옛날엔 그거를 복스럽다, 복덩어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두툼했을 때. 그리고 얼굴은 전체적으로 평면적이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이렇게 납작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아요. 그 원문을 볼게요. 기거유예, 움직이는 거예요. 태음에 기거하고 움직이는 데는 위험이 있어요. 점잖게. 소양 가지고 촉촉 나선다든지, 축사같이 노나 이러지 않아요. 태음에는 점잖다. 그리고 수정정대. 정말 좋은 말을 다 써있네. 반듯하고 정제되어 있고 올바르고 크고 그렇대요. 말이 적고 중후하다. 느리다. 저음이다. 탁임다. 그리고 끄트머리가 분명하다. 흐지부지하네. 자, 뭘 해도 글쎄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한다 안 한다가 금방 드러내질 않아요. 조금 한 박자 늦게 뒤늦게 나타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참 점잖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누가 보면은 사람 참 끝마무리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또 태음이나 목소리 양도 성중이라 목소리가 그렇게 좀 크고 목소리가 또 중해 무거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긴이장은 이제 긴장이 되면서 길다 이러면 이건 전문적인 용어라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또 기욱이 견실하다 두꺼워요. 가죽이 좀 두껍다 그러죠. 가죽을 만들 때는 안쪽을 만져야 돼. 태음이는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지면은 두꺼운 듯한 느낌들. 소양이는 얇아요. 태양인하고 특히 태양이는 더 얇아. 그래서 태양이는 무지 피부가 고와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곱다. 물론 여자는 당연히 곱고요. 그런데 태음인들은 두툼해. 가죽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가죽이 두껍고 거칠면 모공이 크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리고 맥은 길고 긴축하게 하는데 이거 사실은 맥은 사실은 잘 몰라. 이렇게 아까도 했으면 3만 명을 봐야 되는데 그 정도가 시간이 오래 흘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태음인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위험이 있고 점잖다.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의지나 말의 행동에 바르고 당당하더라. 딱
싹 다 뿌려줘. 예의범절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요. 태음인은 보수적이고 변동을 싫으면 예의범절이 바르다. 보수적인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아요. 했던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태음인의 특징이에요. 그런 게 좀 있고, 겉으로는 점잖으나 내심 의심 은근히 많아, 태음인들. 주변 사람 안 믿어. 유방이 그랬대요. 유방이 태음인인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팽월이든 한신은 다 측근을 제거하죠. 그리고 은근히 또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으면 여기 볼때의 살이 더 붙어요. 그리고 욕심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은근히 붙어요. 그리고 둔하고 게으르고요.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요. 그 전체의 인상은 뭐냐? 유순하고 섬세하다. 얼굴이 상아르기만 가름하다. 이목구비가 작다. 윤맥에서 순해 보인다. 요건 이제 소면의 경우에. 소면은 유순하고 이렇게 뭔가 단정해 보이고 뭔가 좀 오밀조밀한 이런 느낌들. 또 얼굴이 가름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름해. 태음이는 뭐라 그랬어요? 약간 이런 거 내자면 태음이는 이런 느낌. 하관이 발달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소음이는 이런 계란형 같은 약간 잘록이라는 약간 좀 매끄럽게 생긴 이런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소음의 체임자연이 간이 소교라. 체임자연은 뭐냐면은 뭘 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술집에 가든 밥을 먹을 때든 회의를 하든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어울려져요. 그 체임자연, 자연스럽게 하는 거. 간이 소교는 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소교, 재주가 있는 거예요. 시계 같은 거 잘 고치고,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잘 고치고, 그런 거 만지작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 그렇다고 소음에 다 그럴까? 그건 아니죠. 다만 그런 경향이 강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음에는 목소리는 어떠냐? 목소리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논리정연하다. 느리게. 소음이는요, 논리적인 문제가,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러니까 이거야? 이해돼. 중간에 생각하고 무조건 이거 약간 싫어해. 희한하죠? 소음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음이는 스텝 바이 스텝에 요거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 다 이해하거든. 이런 걸 좋아하지. 확 건너뛰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건너는 게 많죠. 확 하는 게. 그래서 된통 다 하기도 하죠, 간혹. 어쨌든, 장단점이 있어요. 뭐, 옳다 틀리다 이거잖아요. 면구성세라. 얼굴이, 네모지고, 목소리가 가늘고, 약하면서, 완맥이다. 천천히 뛰더라. 아까 얘기한 거예요. 즉, 소음인들은 뭔가 강하지 못하고, 남의 이렇게 하고, 동업하든 합작하는 수가 많더라. 소음의 맥은 어떠냐? 피부가 약하대요. 부드러워, 피부가.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피부가 얇고 모공이 섬세하며 부드럽다. 나왔네. 맥은 완하면서도 세약하더라. 약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사람의 달리기를 뛰었을 때 나는 땀은 식은 더운 땀이에요. 근데 쉴 때도 나는 땀이죠. 식은 땀이에요. 즉 손발의 온도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땀은 식은 땀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태음인들은 뭔가 울결이 되고 기가 뭉치지죠. 그럴 때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서도 한 곳에 쏠려버리면은 이렇게 진땀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진땀이 나면 어떠냐? 여도 있습니다만 자한, 손바닥 끈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도한, 도둑놈이 밤에 훔쳐간대요. 낭습, 불알랑자야. 사타구니에 축축한 사람도 있어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여자는 생식기를 뱃속에다 만들고 남자는 바깥에다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냉각하라고 밖에 있는 거고요. 여자는 보온조치라고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이 하나인데 남자 여자다.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자한테 줘야 돼요. 왜냐면 따뜻하게 보온조치해야 되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사람을. 그래서 남자는 불알이 밖에 있어서 이렇게 차고야 되는데 몸에 병이 앓았다든지 감기 걸렸다면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서 불알이 늘어져요. 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서 있는 남자 서 있는 자꾸 불알이 늘어져 허벅지 늘어붙은 것 같아요. 자꾸 손대서 떼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중에 남자가 서 있는데 불알이 늘어져서 옆으로 자꾸 손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 사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귀면 손해봐요. 왜냐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들 땀이 찬다. 끈끈하다. 그러면 어때요? 사타구니에 땀 차면은 그 사타구니 땀, 식은땀 니꼬로 이만큼 식은땀 니꼬로 피랑 같다고 얘기해요. 피를 그만큼 흘린다 생각해봐요. 그 몸이 건강할까 하면 약할까요? 당연히 약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골골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은땀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은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더 얘기해 줄게요. 낭습이 중요한 이유가 앞에 가서 얘기할까요? 앞에 가서 올라 지우고 낭습이 왜 중요하냐? 이런 그릇이 있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그릇에 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어. 그 흔히 한의학에서 정력에 좋은 거에 대한 얘기예요. 단순한 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물적인 섹스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낮은 단계가 더 좋아. 정력이 왕성해야 공부도 잘해. 시험도 잘 봐. 프로젝트도 잘해. 취직 공부도 더 잘해. 뭘 해도 일을 왕성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중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정력이 좋다는 의미는 단순한 동물적인 섹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 생활을 하는데 정열적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게 정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이런 그릇에 정이 있다고 봤을 때 저절 흘러 넘쳐요. 이게 차면은 그게 몽정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남자인데 이것도 없다. 병신인 거야. 그런 사람은 사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본능도 못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정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섹스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약간 줄었다가 또 시간을 찾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요 그릇이 금이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질질 새겠죠. 질질 새는 게 뭐냐? 니꼬로 낭습이란 말이에요. 즉 정이 밑으로 질질 새니까 어떻게 되겠어? 맨날 밑바닥이겠지 정이. 이런 사람이 일을 왕성하게 할까요? 몸이 골골하니까 아유 그 작심삼일이야. 뭘 세워도 흐지부지. 뭘 해도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시험 볼죠. 시험 볼 때 손바닥에 땀이 잘 차. 자꾸 손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발표장이라든지 프레젠테이터를 한다는 뭐 대중 앞에서 나서 한다. 그러면 자꾸 손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그런 사람 사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미안하지만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아느냐?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확인 좀 해야겠죠.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 만날 때 한번 확인해 볼까? 뭐 불안한테 만져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만질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장모가 사위 왔는데 사위 한번 튼튼한 거 만져볼까?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사업한다고 만나서 동업자들끼리 만져볼 수 있어? 그걸 아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즉 우리 보통 악수는 하죠. 악수를 할 때 손바닥이 차으면서도 끈끈한 땀 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자안이에요, 자. 손바닥에 땀 나는 거. 자안이 있으면은 90% 확률로 80 내지 90% 확률로 낭습이 있어요. 낭습이 있으면 100% 자안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악수는 하잖아. 악수를 할 때 손바닥에 차가우면서도 끈끈한 땀이 난다. 그러면 당신은 80% 확률로 불알 밑에 축축하고 뭐 이렇게 가르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나 사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계속 정이 나가는 사람이니까. 물론 독서 공부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해도 흐지부지 않는 사실이에요. 뭐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고 나도 흐지부지해서 잘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식은땀들은 양방병원은 몰라요. 당신 왜 왔어 이래. 이걸 검사하는 기계가 없거든. 이런 개념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돼요. 우리 많이 해줘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다 좋아져요. 그러다 실망하지 말고 치료하면 다 좋아지니까. 이런 거 이제 키우면 또,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은 불임의 원인이 돼. 특히 낭습이 오래되면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불임 환자들이 와요. 5년,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환자들. 그래서 내가, 당신 불암 밑에 축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알기는 불임 환자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낭습이 있다. 빨리 헤어지고, 빨리 치료를 받으세요. 이제,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체질 감별하는 요령에서 태음인하고 소음인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아는 요령인데요. 태음인은 어떠냐? 허한이 나도 튼튼해요. 즉, 태음인은 밥 먹으면서도 땀이 나. 진땀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매운탕이나 얼큰한 거 먹으면서 태음에 땀 뚝뚝 흘려요. 또 잘 때도 보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돼요. 그거 정상이에요. 근데 소음인이 그렇다. 그런 거 큰 병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소음인이 밥을 먹는데 땀이 뚝뚝 흘리더라. 수상한 거야. 태음인은 땀 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병 치료할 때 몸이 약하면 어떻게 돼? 막 진땀 나잖아. 잘 때도. 즉, 소음인이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태음인은,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약간 진땀 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체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 뭐냐. 마음을 비워야 돼. 내 마음을 비우고 자세하게 보여야 보이는 거지. 내 마음이 흑심이 있다든지 사심이 있으면 안 보여요. 절대로. 그리고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명경지수라고 그러죠. 우리 물이 있는데 자 이런 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물에 잔잔하게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꼭 거울같이 이게 비출 수가 있어요. 달을 볼 수도 있고 얼굴을 비추서 볼 수가 있는데 물이 탁하다. 물이 흔들린다면 그거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런 거랑 같아요. 그리고 독심술 이렇게 써 있는데 체질 판단을 잘 하게 돼. 그거는 서로 맞물려. 독심술을 하니까 체질 판단하고 체질 판단하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겠죠, 논리가. 다시 말할게요. 이 사람 보니까 소양같이 생겼어. 그리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소양인이야. 체격도 어깨가 발달이 되고, 성격도 욱하는 것도 있고, 뭔가, 비가 왔는데, 흙탕물이 참 많이 묻었고, 이렇게 할 때 손짓발짓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이렇게 약간 뜨는 것 같고, 가벼우면서 뜨는 것 같고, 얼굴 보니까 약간 입술도 얇으면서, 입술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소양이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줬어. 그럼 이 사람 나중에 답례를 하겠구먼.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야. 또 이 사람은 일을 시켰다. 그러면 명예에 관계된 거, 자기 일에 관계되면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그것도 급히 빨리 하려고 하겠구나. 또 반대로 단기전은 능한데 장기전이 되면 힘들어하겠죠. 소양인들은. 그런 걸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체질 판단에 중요한 거는 체질 판단을 하면은 상대방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음을 알으면은 체질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거의 다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오늘 공부한 거는 용모사기론인데 즉 신체적인 걸 보지만 신체에서도 움직이는 모습. 네? 용모와 목소리 톤을 봐야 되나. 근데 이 사기, 목소리는 내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용모도 사실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복잡하니까. 그리고 느낌이 우선이니까. 근데 또 많이 듣다 보면 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던 기본 원칙들, 태인의 특징, 소양의 특징 이런 거 해줬잖아요. 그런 거를 잘 보고 주변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이번 주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